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리가의 빅3 간단하게 이적시장 정리해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레알 마드리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필요한 곳 잘 채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 영입 이적료는 1억 6,750만 유로 정도, 우리 돈 2,733억입니다. 일단 디나이선이라는 센터백을 먼저 영입을 했죠. 디나이선을 본모스로부터 데려오면서 알론소의 약간 황태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론소 감독이 또 후방부터 빌드업으로 잡아나가는 걸 중요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발밑 좋은 센터백들이 필요하거든요. 즉 그런 상황에서 좋은 전진 패스들을 앞쪽으로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하위선이다. 그리고 왼발로도 롱패스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적인 제약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나이선은 또 레알만 노렸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 팀들이 노렸는데 이제 레알이 데려갔다는 것도 이적 시장에서 한 가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카레라스라는 레프트백을 또 데려왔죠. 아직 3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카레라스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저점이 높은 선수다. 그리고 엄청 열심히 뛴다. 이 축구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위아래 엄청나게 왔다 갔다 달리면서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저는 공수 밸런스 가장 많이 생각나는 풀백이 이 카레라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기도 매우 좋아서 말 그대로 국밥 레프트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론소 감독이 3백을 쓴다고 할 때는 프랑 같은 선수를 윙백에다 놓고 카레라스를 왼쪽 스토퍼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 또 카레라스 지금까지는 잘 데려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탄투오노. 아르헨티나의 어린 재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탄투오노가 사실 되게 열심히 뛰더라고요. 지금까지 와서 게임하는 걸 보면. 그런데 저점은 조금 더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물론 이제 번뜩이는 모습, 창의적인 움직임들 같은 거는 있지만 그런 저점들을 채워야 이제 알론소 감독도 더 플레이 타임을 많이 보장해주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해서 저점이 단단해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계속해서 기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가능하고요. 오른쪽 윙어 가능하고, 그러면서 아르다 길러라는 선수랑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하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차기 주전 라이트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냥 주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카르바알이라는 선수가 큰 부상에서 복귀를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몸이 완전한 느낌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체력이 뭔가 안 올라온 느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안 채워지는 걸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부상 복귀하고 100%까지 안 올라와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렌트가 많은 시간을 부여받을 예정인데, 또 최근에는 음바페 뛰는 거 보고 한 번에 수비 라인에서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면서 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기에 좋은 영입인 것 같고요. 이적 시장에서 최소 1,000억 이상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지는 그 정도까지 돈을 줘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니크한 풀백이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자유계약에 가깝게 데려온 거,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모드리치, 바예오, 루카스 바스케스 이런 선수들이 계약 만료가 되고 FA로 각자의 팀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영입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진은 원래 강력했고 사실 멤버도 좀 단단하기 때문에 공격진에 큰 수술을 감행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들 뎁스 같은 거 조금 살살 채워가면서 또 수비진의 뎁스를 확 끌어올렸다는 게 저는 충분히 플러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시즌 초반에 벨링엄 없이도 3연승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입이 좀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수 영입도 선수 영입이지만 이번에 감독 영입이 있었잖아요. 알론소 감독을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단순하지만
완성도 높이기 어려운 부분들이겠죠. 예를 들면 공격, 미드필더, 수비 이런 간격들 그런 것들이 알론소 아래서는 조금 잘 맞춰져 있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방 압박 나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안첼로티 때는 사실 무지성이라는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힌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기가 단단해지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기기 힘든 팀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특히나 수비 쪽 안정화가 3경기에서 1실점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 시장 꽤나 잘 보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알라바 같은 고액 연봉자를 잘 처리하지는 못했다는 거. 페를랑 맨디 같은 선수도 사실 카레라스를 데려온 이상 엄청 많이 기용할 것 같진 않은데, 또 페를랑 맨디 같은 선수의 매각이나 방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꽤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사실 좀 지지부진했던 이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영입 이적료가 2,750만 유로입니다. 너무 적죠. 448억이고요.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의 이름값에는 좀 맞지 않은 그런 이적 시장 영입 이적료입니다. 일단은 이 영입된 선수 조안 가르시아라는 선수인데요. 바르셀로나 골키퍼 라인이 이제 지난 시즌에는 테오 슈테겐, 슈체스니, 이냐키 페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냐키 페냐가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면서 또 바르셀로나 골키퍼 2명은 나이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전으로 사용할 그런 골키퍼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 자리를 에스파뇰에서 조안 가르시아를 데려오면서 채웠습니다. 조안 가르시아는 리그 베스트 골키퍼라고 볼 수 있겠고, 노쇠화된 키퍼 라인에 아주 큰 빛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에서도 되게 결정적인 선방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니 바르다지라는 선수를 코펜하겐으로부터 데려왔는데, 사실 FM이라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선수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3-24 시즌의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큰 부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부상 때문에 선수가 성장할 타이밍이 조금 늦어진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바르다지라는 선수를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바르셀로나가 데려왔고요. 바르다지가 야말의 서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르다지는 찾아보니까 1군으로 등록할 건지 아니면 바르셀로나 B팀으로 등록할 건지 이런 소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1군 라인업에 등번호랑 쫙 나온 그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바르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군으로 뛰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는 야말보다 형이긴 한데 어쨌든 야말이 지난 시즌처럼 많이 뛰는 거는 솔직히 선수한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들을 잘 줄여줄 수 있을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레시포드고요. 레시포드는 서브와 준주전 역할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시포드가 시즌 초반에 그래도 플레이 타임 조금씩 부여받고 있긴 한데요. 사실 그렇게 큰 장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시포드가 빠른 스피드로 한 번에 넘어오는 볼로 뒷공간 노리기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바르셀로나는 좀 눌러놓고 패스로 쪼개려고 하는 그런 공격 형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자신의 장점들이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시즌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파우 빅토르 브라가에 팔았고요. 바에 코모에 팔았습니다. 파블로 토레 마요르카에 팔면서 어느 정도 선수들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FA 방출이 있었는데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알나스르로, 랑글레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임대를 보냈습니다. 이냐키 페냐와 안수 파티 그리고 엑토 포르트가 임대를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작업, 방출 작업 완료했고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25-26 이적 시장은 바르셀로나에게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캄프누 공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선수 등록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도 그 선수 등록 문제로 또 쉽지 않은 이적 시장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멤버가 워낙에 강해서 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 우승컵을 되게 많이 들어올렸던 스쿼드이기 때문에 주전 베스트 11은 저는 거의 완성이 됐다고 느꼈고 거기서 핵심 선수는 이탈을 한 명 정도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큰 보강거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난 시즌처럼 부상이 적은 게 또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야말, 하피냐, 페드리 이런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출전 시간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올해 가능하다는 거는 들어가 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적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는 수비 라인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주 무기 중에 하나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는 가운데서 뇌 역할을 하면서 전체 수비 라인을 리딩해줄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이니고였죠. 근데 이니고의 이탈이 시즌 초반에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니고가 없다 보니까 쿠바르시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강 못한 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반도프스키도 나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처럼 해줄 수 있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레반도프스키가 일단은 올해까지는 무조건 잘 해줘야 되고요. 또 페란 토레스도 지난 시즌 해줬던 것처럼 미친 득점 페이스를 보여줘야 또 바르셀로나가 우승 도전을 힘차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 등록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장 완공되고 그런 것들이 좀 풀리면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폭풍 영입을 했는데 사실 초반에 좀 아쉬운 성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리그 3경기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요. 2무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총 영입 이적료 1억 7,600만 유로, 우리 돈 2,873억 정도를 사용했고요. 되게 알차게 보강을 잘 했던 것 같아요. 24-25 시즌 리그 베스트 알렉스 바에나라는 선수를 데려왔고요.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 윙어 소화 가능한 선수입니다. 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티아고 알마다라는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이 선수 역시 공격형 미드필더, 왼쪽 윙어 가능한 선수이고 임대에 이적 옵션까지 달아서 데리고 온 니코 곤잘레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유벤투스 출신 오른쪽 윙어고 왼발잡이 선수고 이런 선수들까지 데려오면서 공격진에 탄탄한 영입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스파돌이라는 공격수도 멀티성 있게 이용 가능한 서브 선수이기 때문에 또 서브 뎁스까지 알차게 채워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격 쪽 영입이 꽤 많은 편이었고 수비 쪽도 상당히 많은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일단 한츠코라는 선수 네덜란드 리그에서 데려왔고요. 센터백과 왼쪽 사이드백 가능한 선수입니다. 루제리 아탈란타에서 데려온 공격력 좋은 그런 풀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르크 푸빌 스토퍼도 가능하고 오른쪽 사이드백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클레망 랑글레는 지난 시즌에 임대로 왔다가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로부터 FA로 영입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수비 쪽도 생각보다 많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뎁스를 탄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가능한 조니 카르도주라는 선수도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이름값 그리고 뎁스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잘 채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선수를 데려왔는데도 저 정도 금액이라는 건 저는 그래도 나름 또 합리적인 가격들로 데려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용하지만 강하게 영입을 해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또 성적이 그렇게 잘 나와주고 있지 않은데요. 많은 선수가 독이 되었던 걸까요? 생각보다 아쉬운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시메오네 감독이 만들고자 하는 특유의 촘촘한 수비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반에 3경기에서 4실점을 하면서 기존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 페이스보다는 조금 아쉬운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 영입의 퀄리티와 양은 꽤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선수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 어렵고 나중 가봐야
이렇게 못하니까 결국엔 비싸게 사온 거였네. 내지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 가격에 사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선수들의 성패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또 팀이라는 게 너무 많은 선수를 한 번에 바꾸다 보면 이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비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수가 많은 팀들은 항상 겪는 그런 성장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축구라는 게 개인 스포츠가 아니고 팀 스포츠다 보니까 또 호흡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격 쪽에 동선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겹치거나 너무 한쪽으로 몰리거나 그러면서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느낌, 아쉽게 되는 느낌들이 있고 뭐 훌리안 알바레즈라든지 세룰로트라든지 기존에 있던 공격 선수들이 지난 시즌만큼 폼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리고 그리즈만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실점을 또 공격으로 메꾸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초반은 어려운 상황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요. 그래도 많은 선수를 영입한 만큼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